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2020년도가 계속해서 경제도 침체되고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주식시장도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인데,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은 연초 1분기 말쯤에 2월, 3월 정도에 있었던 그때 곤두박질 쳤을 때를 빼고는 지속적으로 회복을 늦여름까지 회복을 하다가 지금 약간의 뭐 종목별로 좀 조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횡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계속 잘 가는 것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요즘에 잘 가는 종목들을 잘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 좀 각광을 받을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잘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 너무 눌렸던 종목들은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는 무렵 이미 주가가 잘 튀어오르고 있죠. 뭐 이런 종목이 왜 잘 가지 하는 종목들이 세상에 너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업종 전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정확하다기보다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그 개발되는 시점 무렵이면, 뭐 개발된다기보다 개발이 보이는 그런 지점 정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눌렸던 그 어떤 산업군들이 대부분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벌써 그렇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여행주라든가, 또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가, 뭐 레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코로나 때 거의 뭐 왕창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빠져가지고 진짜 2분기에 특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종목들인데, 벌써 뭐 일찌감치 튀어오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종목별로 이제 조금씩 차별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산업군 안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업태,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같은 업종 안에서도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잘 갈 종목이 혹시 좀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산업군별로 좀 나눠서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부터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업종은 일단 여행주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이 지금 벌써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두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여행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 때가. 그래서 여행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행주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행주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여행주 중에도 잘 가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지게 잘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아직 못 간 종목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면 힌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총 상위주부터,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시총 상위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진짜 어려움을 겪었죠. 뭐 상패 심사를 뭐 한다면서 그 거래 정지가 된 적도 최근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군이 여행 이 주가 대표적인데, 그 여행주 안에서도 가장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뭐 매출이 진짜 98%가 줄어가지고 그 거래 정지가 될 정도였습니다만, 최근 1년 수익을 보면 40%가 넘고, 최근 6개월 수익을 보면
64%가 넘습니다. 6개월이라 하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지나갔을 그 시작 지점 무렵인데 64%.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87%일 뿐 상당히 그 잘 가고 있죠.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2000년 3월 무렵에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서 10월까지 그죠? 9월까지 굉장히 고점을 형성했다가 최근에 좀 낮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비즈니스 서머리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코로나19로 외형 및 실적 감소 유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74년에 해외여행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여행사업본부, 크루즈사업본부, 국내 여행 대리점, 여행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영업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패키지 상품을 비롯해 법인 영업, 크루즈, 자유여행, 맞춤여행 등의 전문 상품과 항공권, 유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여행 부문은 일반 패키지 상품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해서 특화된 상품 출시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좀 골고루 다양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2분기까지 아직 3분기 실적 안 났으니까 2분기까지 보면 영업 손실 보시면 4만 퍼센트가 늘었습니다. 4만 459%. 이런 그 영업 손실 증가율도 상당히 뭐 거의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매출 이제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까지 884억 원이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었죠. 692억, 761억, 884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 129억 원, 2분기에 6억 원입니다. 6억 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반기가 135억 원에 불과한 상황. 작년에 어 884억 원 1년치가 그랬고 이번에 3분기 때도 뭐 그렇게 좋아졌을 리가 없으니까 올해 실적은 뭐 최악일 거라고 보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3 그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17 뭐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는 뭐 여행주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89%였던 게 지금 2분기에 156%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 보고 있는 것을 부채로 좀 부채를 활용해서 메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000%가 넘었으니까 굉장하죠. 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실적을 보면 정말 암담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을 보면요. 201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한 2년 가까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주 자체가 원래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내려왔다. 그죠? 어, 2010, 2016년도 5,900원대였는데 지금 6,000원대, 한 6,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최고가 24,000원 정도라고 보고 4분의 1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또 기대감과 어우러져 올라간 거라고 봐도 되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19,650원을 이제 찍고 8월 14일날 찍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상장 폐지 심사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어서요. 코스피의 롯데관광개발, 코스닥의 세중이라는 그 두 여행사가 너무 매출액이 줄어가지고 코스피가 5억 원, 분기 매출 5억 원이 안 될 때, 코스닥은 3억 원이 안 될 때 상패 심사를 받는데요. 올해 그 상패 심사 동안에 이제 적격성 심사를 받는 동안에 이렇게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9월 말에 반등을 해서 지금은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상승해 이제 올라간 상태. 지금 15,000원
1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3,0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15,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5일선, 11선을 이제 다 이겨내고 21선까지 다 이겨내고 이제 60일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수급을 보면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만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 한 달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10월 들어서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8일에는 5만 3천 주까지 물량을 늘린 상태. 그리고 기관도 10월 들어서 매도세를 좀 세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보면 롯데관광개발은 그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좀 지켜보고 그 아직은 딱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행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괜찮아 보이는 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 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은 1순위는 아니다. 여행주 종목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지금 이제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4%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2.18% 마이너스.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급락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나 최근 3개월 수익률 보면 9%대까지 올라갔고 한 달 수익률도 1.7%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채널 확장으로 수익 다변화 이런 제목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자회사 포함 약 4,500명이 넘는 직원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여행 기업. 그리고 이제 면세점 그 시내 면세점 등의 여러 가지 인천공항 1, 2터널과 터미널과 이런 면세점 입찰에 참가해서 면세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2019년 5월에는 인천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 입찰에 참여해서 오픈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이제 T마크, 센터마크 호텔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보면 반기까지 보면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필이면 또 면세업계 전체가 침체기를 맞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에도 이 온라인몰 하나샵을 정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그 1분기까지 1,105억 원까지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버틸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분기 96억 원으로 뚝 떨어지죠. 3분기 예상 매출액 128억 원 조금 늘 것으로 보입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 1분기에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18억 원으로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마이너스 354억 원으로 적자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절반 정도로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올해 들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 1분기에 211%, 2분기에 262%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는 이 것들 보면 뭐 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순이익률 뭐 등등 ROE, ROA 전부 다 끔찍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19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나 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도 적자 지속, 내후년도에 가서야 6,357억 원 매출과 624억 원 흑자 전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진정세에 따라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25억 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 투어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내년에는 조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겠습니다만 그 이제 적자 지속이냐 흑자 전환이냐 이런 것들이 한 25억 원 정도라고 하면 예상 적자액이 아마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년도 코로나 진정 사태에 따라서 좀 기대치가 달라질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2015년도부터 이 하나투어의 주가는 이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5년에 20만 5천 원 갔던 것이 2만 6천 원까지 올해 코로나 때 빠졌으니까 사실 길고 긴 2015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하락세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절정을 맞았고, 그리고 거기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긴 하락세를 만회할 만큼의 시장 개선 상황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이게 하방, 그죠? 그게 4만 원대였는데 이걸 찍고 다시 5만 원대 넘어까지 반등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반등했던 것보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여행 수요가 코로나 사태 해결돼가는 국면과 더불어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날 경우 이걸 뚫고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원래 주가라는 게 늘 언제나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제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더 빨리 올라가서 그 전 저점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일봉 차트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갈 때는 4만 한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때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지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쭉 보이는데, 그러나 8월 중순에 거의 뭐 4만 8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쫙 빠지죠. 4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9월 말부터 이제 조금씩 그 다시 회복하는 상태. 그런데 이게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느냐라고 보기에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가 조금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4만 원 넘어서서 4만 한 2천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그 짧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의 그 이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업황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런 코로나 이 국면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박스권 장세의 하단 부분에 내려왔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이 지금 매도를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가지는 못하고 뭐 0. 몇 퍼센트, 2% 이렇게 가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하면서 이 매집을 하는 상황에 기관이 만약에 수급이 같이 들어와 준다면 굉장히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연말로 갈수록 아마 그게 점점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투어 보면 역시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7%, 아직 1년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6개월 수익은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태에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무렵에서부터 따졌을 때 14%,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은 26%,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이제 이 여행 업종이 받을 때, 사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하나투어 보여드렸습니다만 9%에 불과했던 3개월 수익률이 이 모두투어는 26%까지 이제 오르면서 사실 그 업종 대표주로 좀 거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 전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만, 일반 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등을 할 목적으로 8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그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외 기획여행 상품과 항공권 판매 등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행 알선 서비스와 호텔 위탁 운영, 그리고 대행까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좀 여행업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회복할 때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이 올해 2분기에 30억 원까지 빠졌고 3분기 예상 매출액도 48억 원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썩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1분기 14억 원 적자에서 93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2분기 83억 원. 그러니까 그 적자의 폭이 그렇게 아주 회사가 휘청휘청 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같은 기간에 하나투어가 500억대, 300억대의 이제 적자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 보면 마이너스 172%, 또 뭐 지배주주 순이익률 마이너스 101%, 3분기에 상당히 글쎄요, 회복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693억 원, 지난해 76%나 까이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하는데 문제는 모두 투어는 내년에 바로 흑자 전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2,200억 원대로 한 3배 늘 걸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165억 원 흑자 전환. 아까 하나투어보다는 예상 매출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가 지금 여행주의 반등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주봉 보면 역시 모두 투어도 2018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뭐 급격히 2020년 3월 23일 날 7,1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6분의 1 이상, 거의 6.5분의 1 정도로 크게 빠졌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13,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올해 초에 있었던 17,000원대 18,000원대 그 정도 가격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시 하나투어와 비슷하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7월 이후에는 박스권의 밑에 하단 부분 저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쵸? 조금씩 높여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모두 투어의 회복세는 좀 완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느새 8월에 있었던 이 급등 이후 이 최근에 9월 말에 이제 뭐 양봉을 연이어 거의 10거래일 정도를 그리면서 13,050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어느새 8월에 급등했던 그 자리 그리고 저 5월, 6월에 횡포할 때의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한 번 더 미끄러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 수급을 봐야 되겠죠.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10월 8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구간인데, 그래도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계속 누적 순매수량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게 완연하게 보이고요. 10월 8일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어떻게 다음 주에 풀어질지 이걸 풀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살짝 물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근의 모습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캡 투어인데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대, 그리고 6개월 수익률 21%대, 그리고 3개월 수익률도 21%대. 그러니까 3개월쯤 전부터, 6개월쯤 전부터 계속해서 3개월 좀 전까지는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이제 2%,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내려와 있네요. 레드캡 투어는 여행주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5%대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이 연말 배당 시즌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혹시 올해 배당이 그대로 유지될까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배당을 계속 좋았던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글쎄 올해 이제 이 매출이랑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레드캡 투어는 올해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이 매출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매출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기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그래도 배당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배당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레드캡 투어는 현재 여행 사업과 렌터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레드캡 인도네시아 또 광저우 등에 통해서 여행 알선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 사업은 현재 국내 그 9위 수준, 업계 9위 정도 되는 수준이고 매출액이 1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기 매출액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6% 줄었습니다만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견딜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매출을 보면요. 올해 1분기에 598억, 2분기에 530억, 아주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37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어, 아주 그 기대를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7%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드캡 수어도 역시 주봉으로 보면 2015년에 34,000원 찍은 이후에 코로나 사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7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점점 회복을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 수준을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죠. 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지난 연초 가격이 되는데 이미 7월 달에 그걸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26,000원까지 8월 4일 날 2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그 기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공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이 되는데 10월 8일 날 이제 외국인이 9,000주를 샀고 개인이 10,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은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 기관이 사지 않는 종목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그 누적 매수량이 최근 한 달간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노랑풍선 최근에 아주 뭐 히트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 수익률 17%, 16.56%, 6개월 수익률 80%,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80%대의 그 수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 3개월 수익도 40%가 넘었습니다. 최근 한 달도 7.8%, 굉장히 지금 여행업주 가운데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코로나19에도 비용을 절감해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 비즈니스 서머리가 나왔죠. 반기 보면 영업이익이 80%가 늘었습니다. 대단한 회사죠. 지금 보면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반기에 영업이익이 80%가 늘었을까요?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이 매출 예상이 지금 컨센서스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 그, 1분기에 167억, 2분기에 23억 원으로 많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9억 원까지 2분기에 좀 줄었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매출 원가하고 이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제 좀 늘어났다는 영업이익이 어, 매출 원가와 관리비를 절감한 걸로 이제 영업이익을 늘렸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아질 기미가 딱 보일 경우에는 더 좋아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뭐 대규모 해약 나오고 신규 여행 감소 나오고 이러면서 여행 산업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 한 3분기까지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지금 수준에서 뭐 내년도에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3%까지 빠져서 일단은 그 아껴서 영업이익을 늘렸을 뿐이지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주봉을 보면 그 2019년도 8월 이후 횡보하던 그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17,95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그 이평선들을 뚫고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언제부터 돌아섰느냐 하면은 8월 중순부터 주봉상으로는 완전히 돌아섰고요. 일봉으로 봐도 최근에 8월 중순 이후 8월 말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그 급등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패턴인데 지금 지난주에 일봉상으로도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8일이죠. 10월 8일 날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요.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섰다. 그래서 그 조금 눌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관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누적 그 순매수량이 2만 주까지 늘어 있는 상태고요. 10월 7일 14,000주가 들어왔고 8일 날 약간 덜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뒷받침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좀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좋은 여행인데요. 3%대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던 그런 종목인데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만 6개월 수익률이 19%, 3개월 수익률이 13%, 그리고 한 달 수익률은 정확히 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이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려있는 걸 보면 아직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매출액이 2분기에 6억 원, 뭐, 진짜 완전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21억 원. 자, 2분기 바닥을 찍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3분기에 회복이 될지 이 3분기 실적을 보고 참좋은여행 같은 종목은 좀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봉으로 보면 역시 여행업계 전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065원까지 빠졌던 종목인데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 전망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이렇다는 것. 그래서 일봉이나 수급 보면서 조금 가깝게 생각하면서 접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 60일선이 120일선 아래에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10일선이 20일선 아래에 내려와 있어서 정배열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이 5천원대 후반 부분에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박스권 6천원 상단을 6천원으로 하고 있는 박스권을 5월 그다음에 6월 8월 9월 네 번의 도전을 했는데 밀려 내려왔죠.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 6천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뚫고 올라가려면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단 6천원, 하단 5천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7월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아까 노랑풍선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노랑풍선과 마찬가지로 참 좋은 여행도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노랑풍선만 혼자 갔지 참 좋은 여행은 가지 못했다.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 뭐 최근에 3,000주를 덜어서 그렇지
기관 역시 한 달 누적 매수가 8,000주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참 좋은 여행이 앞으로는 이 코로나 회복이 될 때 그리고 좀 당분간 노랑풍선이 좀 지나치게 많이 가서 눌릴 경우 참 좋은 여행이 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세중인데요. 음,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혼자 못 갔습니다. 6개월 수익률이 40%를 찍었습니다만 다시 3개월 수익률 10, 마이너스 12, 한 달 수익률 마이너스 3 정도로 지금 혼자 못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입니다. 뭐 법인 고객들을 위한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시 항공, 호텔, 렌터카, 보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출장 일정의 안내 및 예약 상담 발권과 해외 연수 그러니까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여행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뭐 법인들의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줄었을 테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반기에 영업이익이 87% 줄었고 당기순이익이 44% 줄었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원가 절감 아마 원가를 크게 줄여서 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의 끝에 좀 보면요. 2020년 2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이 2억 원에 그치면서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때 롯데관광개발하고 같이 그 거래가 정지됐다가 풀렸던 그런 회사입니다. 어, 2분기 매출액이 280억, 영업이익이 이제 9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원체 크지 않은 그런 회사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때도 그 타격을 많이 입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개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아주 뭐 지나칠 정도의 적자를 그러니까 어, 그 손해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좀 많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음, 뭐 다 빨간색인 거는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주봉을 보면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아주 그 3,000원대 중반, 3,500원대에서 1,050원까지 3분의 1로 그냥 3분의 1 이상으로 빠졌죠. 그랬다가 다시 3,000원대 중반까지 회복을 했다가 약간 눌리면서 거래 정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으로 보면 거래 정지됐던 8월부터 9월까지의 한 달 정도 그 구간이 보이고 거래 재개 이후에 급락 두 번 맞은 후에 다시 급등해서 원래 거래 정지 전 가격대까지 올려놓고 횡보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 세중이라는 이 업체가 이제 지금 여행업종 전체 중에 혼자 못 가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나중에 반등할 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렇지만 또 수급을 보면 그 역시 기관이 사지 않는 종목. 근데 이제 외국인이 최근 상거래를 쭉 10월 들어가지고 최근 상거래를 보면은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거래 정지됐던 수준 이상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가격대 한 3,000원대까지 3,000원대 한 초중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이어갈지 어쩔지 좀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9월 23일부터 6%, 6%, 4.5%, 2% 계속 올리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10한 5, 6%를 올려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살짝 눌리면서 외국인이 매집을 할 경우 이때 다시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주들 전부 다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든가 뭐 백신이 어떻다든가 환자가 뭐 크게 준다든가 하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중은 지난 1년
주가를 봤을 때 여행주 중에 유일하게 못 간 종목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은 그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뭐 차트나 수급이나 그렇게 보이고, 노랑풍선은 탄력이 제일 좋다. 지금 어, 이제 주가의 상승하는 그 추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이 여행주 업종 대표주는 모두 투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분석을 하면서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 세종 이렇게 네 종목을 조금 놓고, 이 여행주 중에 만약에 그 리스트업을 한다 그러면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수급이나 패턴을 보면서, 어떤 수급이나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좀 접근할 가능성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긴 한데 7종목밖에 안 되니까요. 여행주들은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될수록,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치료제 개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을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